진짜 현지인들만 가는 곳입니다.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곳입니다. 1대 할머니 사장님, 2대 아들, 3대 손녀까지 3대가 같이 모여서 운영하는 횟집인데요. 실제로 바다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포항이 물회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제 마음속에 1위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물회 2만원 비싸지 않나? 음식을 받아보시면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드실 겁니다. 기본 참부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날은 먼저 홍합탕이 나왔습니다. 홍합탕으로 몸을 좀 따뜻하게 녹인 다음에 제철 맞은 석화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잘 삶은 돌문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이스 반찬은 전복장인데요. 전복 크기는 좀 작지만 전복 고유의 맛을 잘 살린 전복장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밥도둑이죠. 그리고 멍게젓갈. 멍게젓갈도 이 멍게 향이 정말 깊게 스며든 그런 맛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밥도둑, 멸치젓갈입니다. 이게 멸치 맞나 싶을 정도로 큰 크기의 멸치로 젓갈을 담그셨는데요. 진짜 이거면 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 메인이죠. 물회 한 접시만 해도 2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날 잡은 회가 메인으로 가운데가 있고요. 그 옆에는 낙지, 멍게, 전복, 그리고 또 하나의 에이스가 매운탕입니다. 매운탕에 들어가 있는 이 건더기 보시면요, 살밥이 두꺼운 서더리가 있고요. 큼지막하게 두부를 썰어서 넣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낙지도 반마리 정도 양도 넣어주십니다. 한 5만원 이상의 횟집에 가서도 잘 안 나오는 이런 반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반찬들도 1대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시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이 집 양념장도 좀 특이했습니다. 보통 좀 붉게 고추장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좀 새콤달콤한, 어떻게 보면 참기름 베이스입니다. 참기름 향이 정말 고소하게 나는데 드셔보셔야 또 입맛을 굉장히 돋울 수 있는 새콤달콤함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과하지 않은 적당한 새콤달콤함. 저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오히려 약간 제주도식에 가까운, 기본적으로 안에 회향이 굉장히 많아서요, 물회만 먹기도 사실 좀 벅찹니다. 반찬들도 워낙 퀄리티 좋은 해산물로 손맛 좋게 나와서 지나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 가시면 공깃밥은 기본적으로 2그릇 이상 드시게 될 겁니다. 뭔가 시원하면서도 적당히 칼칼한 그런 매운탕도 계속 손이 가는, 삼대가 가족끼리 정말 화목하게 운영을 잘 하시고요. 이 화목함이 손님에게도 정말 전해집니다. 진짜 친절하셨어요. 일단 맛에서 한번 놀랐고요. 양에서 2번 놀라고, 인심에서 3번 놀라는 그런 집입니다. 시골로 시간 여행을 왔습니다. 이렇게 푸근한 할머니 댁같이 생긴 까치 식당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시골집을 개조해서 식당으로 만들었고요. 점심시간이 조금 전이었는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로 메인 메뉴는 돼지찌개를 많이 먹습니다. 9,000원이고요. 재료는 동태와 콩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내산입니다. 이렇게 멸치볶음, 콩나물, 오뎅, 그리고 김치, 그리고 또다시 나물, 그 다음에 이 단무지 고춧가루 묻힌 거, 이거 급식에 한 번씩 나오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메인 메뉴 돼지찌개 2인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 양파, 버섯 등의 야채가 신선하게 들어가 있고요. 고기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돼지찌개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김치찌개에 김치가 없는 그런 버전입니다. 대신 야채가 좀 더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서요. 김치 맛보다는 야채의 은은한 단맛이 많이 나는 돼지찌개입니다. 생각보다 이 집은 많이 칼칼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돼지찌개 하나 먹으면 밥이 또 땡기고, 밥을 먹으면 또 돼지찌개가 땡기고,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굴레입니다. 직접 국내산 재료를 써서 만드신 반찬들도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진짜 할머니 댁에 가서 반찬이 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밥이랑 돼지찌개를 따로 저렇게 드셔도 좋지만 저는 이 돼지찌개 국물과 건더기를 밥에 넣어서 약간 자작하게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긴 어제 먹은 술을 해장하러 갔지만 또다시 소주가 땡기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실제로 낮술을 하고 계시는 동네 주민들도 좀 계셨고요. 2차전입니다. 이 집 가서 라면사리 안 시키면 밥만 드신 겁니다. 저렇게 라면사리를 시키면 육수를 따로 주시는데요. 육수를 좀 더 부어서 라면을 끓여 드시면 됩니다. 뭔가 깔끔한 부대찌개 느낌, 치즈와 햄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서요. 좀 더 맑고 깔끔한 부대찌개 느낌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 신중한 성격인 아내에게 맛 평가를 부탁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이 같은 국물인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면을 넣으면 뭔가 또 다른 국물로 변하고 또 다른 음식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약간 3차전 또는 2.5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밥을 저렇게 말아서 라밥을 해드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집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좁은 시골 골목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비를 치고 오시다 보시면 입구에 버스 정류장 큰 길이 있는데요. 거기 주차를 하시고 한 30초 정도 걸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100g에 10,000원 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드실 수 있는데요. 허허벌판에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에겐 이미 엄청나게 소문난 곳이고요. 낮이고 밤이고 웨이팅을 하는 소고기집입니다. 함께 경주로 가보시죠. 일단 이 집은요, 고기를 미리 썰어 놓지 않고 주문 즉시 썰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영업시간과 휴무일은 이렇고요. 대기하실 분은 카운터로 가셔서 미리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리적으로 정말 동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 집은 신기하게도 언제 가나 사람이 많습니다. 기본차원으로 나오는 야채들도 정말 신선하고 맛이 좋고요. 셀프바에 가시면 언제든지 추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저 백김치, 물 백김치를 항상 리필해 먹는데요. 한국물 떠먹는 순간 소고기의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생고기 500g 52,000원입니다. 주문 즉시 저렇게 썰어주시고요. 워낙 손님이 많다 보니 주방에선 계속 칼질 소리가 들립니다. 500g에 52,000원이면 100g당 10,000원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을 떠나서도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소고기집 가시면 기름 부위가 좀 많은 갈비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 집은 생고기입니다. 진짜 가격이 싸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맛있습니다. 갈비살의 기름은 어쩌면 좀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고요. 생고기는 딱 적당한 기름과 살코기의 비율이 기가 막힙니다. 특히나 육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서요. 기름장이나 소금만 찍어 먹으면 진짜 이 생고기의 풍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먹다가 조금 느끼하다 싶으시면 양파장이나 야채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두 번째로 주문한 육회입니다. 육회는 250g이고요.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육회는 양념을 진하게 하지 않으시는데요. 양념이 과하게 들어가서 육향을 해치지 않는 선에 딱 괜찮은 맛입니다. 식사로는 7,000원짜리 소고기 국밥을 시켰는데요. 소고기 국밥을 시키면 밥이 함께 나오고 경상도식 소고기 묵국의 형태로 나옵니다. 무와 파를 오래 푹 끓여서요. 국물에 달달함이 있고 고춧가루의 칼칼함과 소고기의 기름진 맛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깊은 맛입니다. 소고기만 따로 포장해 가시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고요. 7,000원의 가성비에 괜찮은 식사였습니다. 다음은 1,000원짜리 덴찌와 1,000원짜리 공깃밥입니다. 덴찌에는 건더기가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거 아시죠? 소고기집에서 사실 덴찌가 제일 맛있는 거. 이 소고기의 짜투리 부분을 모두 집어넣으셔서 그런지 정말 깊은 맛이 우러났습니다. 출신 주방장이 3대를 걸쳐서 70년간 내려온
명맥 있는 그런 집입니다. 경주로 한번 가보시죠. 저희는 우육면 하나랑 이 집의 시그니처인 가지만두 그리고 삼선 간짜장을 시켰습니다. 먼저 나온 삼선 짜장입니다. 면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하얀 형태로 나왔고요. 좀 얇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짜장 소스는 저렇게 약간 물기가 있는 형태고요. 간은 좀 슴슴하니 그냥 소스만 퍼먹어도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삼선 간짜장이라고 하기에는 해산물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작은 크기의 새우와 오징어 정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새우와 오징어의 익힘 정도와 신선함은 좋았지만 해산물의 양과 다양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면의 양은 꽃배기 정도의 양이고요. 면의 쫄깃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동네 아지연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고춧가루 저렇게 식초를 뿌려서 먹으면 매콤하고 산뜻한 형태의 짜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무난하고 좋았지만 삼선 간짜장을 먹으러 이 집을 다시 방문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집의 시그네처죠. 가지만두입니다. 일단 받았을 때 하나하나의 크기부터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자를 때 바삭바삭 소리 들으셨죠? 그리고 안은 육즙으로 저렇게 가득했습니다. 가지만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거 진짜 뜨겁습니다. 이 자르면서 느꼈던 바삭함이 역시나 정말 껍질이 무슨 닭껍질처럼 바삭바삭했습니다. 거기다가 육즙이 온 입안을 감싸는 것이 정말 시그니처 맞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집의 또 하나의 시그니처죠. 우육면입니다. 접시부터 플레이팅, 큰 고기, 그리고 저 고추 기름이 가득한 육수까지 한 숟갈 딱 떠먹는 순간 와 진짜 대만 풍경이 떠오르더라고요. 두 번째는 고기입니다. 첫 번째 국물은 정말 나무랄 게 없었거든요. 이제 고기마저 부드러우면 여기는 진짜 라고 한 입 먹어봤는데 표정 보이시죠? 진짜 부드러웠습니다. 다음은 청경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중국 요리의 기준이 된 청경채 익힘. 아마 안성재가 먹었어도 통과를 줬을 것 같습니다. 면도 간짜장 면과는 다르게 약간 우동에 가까운 진짜 우육면 면이었습니다. 저는 대만까지 온 김에 타이페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수를 추가로 주문했는데요. 저렇게 고수를 좀 더 추가해서 먹으면 더욱 대만의 우육면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한국스러운 도시 경주에서 대만의 향과 맛을 느끼고 싶다면 이 집을 추천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저 이거 세트 메뉴로요. 잔치국수 시원하게 돼요. 냉국수 상시 가능합니다. 비빔국수 하나랑 고기만두 하나. 사장님 혹시 꽃배기도 있어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아 똑같아요? 꽃배기도 가격 똑같은데 괜찮다 그치? 빼기 가격이 동일해요. 꽃배기로 주실 수 있나요? 김치는 직접 담급니다. 이거 물은 셀프입니다. 골드 버튼. 나 이제 금수 줘요. 여기 있어요. 5,000원에 꽃배기면 진짜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면도 다 수제로 이렇게 잘 방식으로 하고. 아 물국수예요? 오, 비빔도 양이 많네. 상 가득.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곱빼기 양이 한 이 정도는. 육수를 이렇게 주전자 따로 주나? 되게 있으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차가운 건데. 잘못 알아들으셨나 보다. 단무지가 있네. 감사합니다. 이제 차가운 거 맞아. 콸콸콸콸. 멸치향 진짜 진하다. 면이 약간 가느다란 느낌인데 면발 하나하나 따로 녹는 느낌. 쫄깃함이 더 살아있는 것 같아. 잔치국수 치고. 어르신 손님들이 진짜 많네. 물고추도 맛있고 맛있다 이거 진짜. 양파도 되게 아삭아삭하니 식감이 괜찮네. 주전자로 물을 하고
진짜 시원해. 제끼고 국물을 또 따로 주네. 씹는 느낌. 참기름인가? 그 고기랑 또 먹어. 아, 같은 국물이네. 싹 다 먹었어. 국물을 꽤 넉넉하게 준다. 거의 가범에 깍 찰 정도로 준다.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